네, 반갑습니다. 자, MB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생생 한마디, 중국 내수 활성화 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즘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제 하나둘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인대가 이제 개막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제 한 8일 정도 이 폐막일에 맞춰서 이 지방 특수채나 이런 발행 규모에 대한 부분들, 이 부양책에 대한 규모가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대선에 대한 이런 변동성 확대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번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 그동안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던 중국의 부양책 발표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는 중국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또한 거기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화장품 종목을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코스맥스 기업이 다른 ODM 기업 또는 다른 이런 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세가 돌 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장중에 이제 3%에 가까운 급등세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 오르면 급등한 겁니다. 혹시나 뭐 3%가 급등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추세를 전환하는 확실한 과정에 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해가지고는 우선은 이 중국 내 이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이 최근에 많이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중국 내에서 이 중국 기업과 이 조인벤처를 통해서 이 중국 로컬 기업들의 이런 화장품 브랜드사들에 대한 이런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포커스 자체를 중국에 맞춰서 화장품 기업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우선 이 코스맥스는 최고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요 구간에서 저항받았던 그 가격, 그거를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만 돌파 나와준다면 이 16만 원만 돌파해서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2차 목표가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17만 2천 원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코스맥스 익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된 제 투자 아이디어는 잠시 뒤에 종목을 공개하고 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차트 한번 내려주시면은 현재가 4,520원입니다. 종목명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이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저출생 관련주냐 이런 이야기들 하실 것 같은데 자, 요즘에 이제 중국의 행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2차 전지나 반도체, 제약바이오 저는 이제 금토세 폐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좋다라고는 보겠지만 제가 항상 이 생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를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사실 급등한 종목들, 더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자라는 관점. 시장에서 지금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하는 사실 분들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자료 볼게요. 바로 자료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동안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계속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아니면 기업들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좀 투자를 활성화를 좀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중국이 그동안 경기 부양책을 나름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 이 탈중국화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도 안 쓰고 있고요. 유럽도 지금 자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또는 이런 이 전반적인 GDP 경제 성장률이 목표로 했던 5%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그동안 이 중국의 가계저축 추이를 보면은 이 중국 내에서도요. 이 중국 국민들의 저축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중국 내에서 국민들이 저축한 금액을 보면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7경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것도 좀 빡시잖아요. 빡십니다. 안 도와주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이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지금 중국의 가계저축 추이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수 소비를 활성화를 통해서 이 GDP 내에서 이 가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 더 높임으로써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뭐 5%의 경제 성장률을 더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도 중국도 인구 감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임신 보조금을 주고 육아 휴직이죠. 네, 육휴를 현실화하기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자, 그리고 이것도 저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저는 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을 허용을 하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의심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비자를 하느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북한이 파병하고 있고 미국 만약에 또 대통령이 했을 때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격화될 수 있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동맹국가가 미국 쪽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조금 개선되기에는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뭔가 지금 제스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또 게임 쪽도 관련해서는 이 판호 쪽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중국은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급한 건 경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부분들을 약간은 배제하더라도 이 중국 내수 쪽에 대한 이런 활성화 정책을 지금 이미 중국은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던 부분들이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비자로 중국을 이끌어 했다. 우리가 중국을 갈 가능성이 그래도 나름대로 무비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소비 쪽이 좀 올라오면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중국의 경기부양책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출생. 요거와 관련된 정책이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중국 경기부양책, 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장은 이미 이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코스맥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거 다른 화장품 종목들보다 조금 더 버텨주고 양봉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애초에 포커스 자체가 미국 쪽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중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가 지금 현재 시각에서는 뭐 저밖에 없다라고 하기는 조금 뻘쭘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자료 좀 볼게요. 자, 다음 자료가 없네요. 이번에도 좀 뻘쭘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제가 봤었을 때 이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의 차트의 위치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로투세븐.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밑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장대 양봉이 한번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거래량 자체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땡겨서 보면은 이제 간헐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거래가 감소됐었는데 자 지금 제로투세븐이 주가가 이런 61선일 겁니다. 아마도 이 61선을 이제 올라타고 있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름대로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이 갈 종목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 아가방 컴퍼니.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로투세븐의 흐름과 아가방 컴퍼니의 흐름 자체가 오늘 시가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나름대로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의 포커스 자체는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쪽 바라보는 것도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전인대 발표 이 폐막일에 맞춰서 이 부양책 규모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 시기는 8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이 지금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요 키워드로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저출생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부터 저는 주목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조금 전에 중국의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는 또 며칠 전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 PMI 50 넘었고요. 오랜만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나?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 발표 기대감까지 일정들도 앞두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가 만약에 회복 사이클로 들어갔었고 했었을 때 또 구리 쪽 관련된 종목들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포커스를 잡고 대응 전략을 잡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주도 테마나 주도 업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도 업종이라는 거는요. 저점에서 잘 사뒀었을 때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 이미 잡아놨었을 때 그때 수익을 얻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목표가는 4,850원, 예, 손절가는 4,100원을 잡도록 하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제가 오전 9시부터 미국 대선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송을 켜 있고 제가 원래는 12시까지였는데 오늘 그냥 장 마감할 때 정도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 공개 방송 시청 못 하신 분들 시청하시고요. 내일도 오전 한 8시 50분 정도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또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